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어디 믿을 놈 하나 없고 오직 국민만이 이 나라를 구합니다. 1.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겪는 위기를 단순한 정권 대립이나 정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외형은 남아있지만 실질적 작동 원리는 붕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법, 언론, 관료, 정당, 교육 어느 하나도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의 객체는 존재하지만 그 객체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왜곡되어 전체 국가사회가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위기이며 이 위기가 눈앞에 크고 작은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위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도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의 관계망 전체의 오류입니다. 조직 하나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조직 간의 연결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체나 처벌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는 체제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남용 교수의 관계 철학적으로 국가 시스템은 관계망 자체가 국가의 실체입니다. 객체는 존재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의미를 구성하지는 못합니다. 의미와 기능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관계의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국제지표는 이미 크고 선명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OECD 정부 신뢰도, 세계사법 프로젝트 WJP, 법치지수, 에델만 신뢰지수 등은 모두 대한민국 시스템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OECD 정부 신뢰도는 최근 2년 사이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추락하며 국민이 정부, 정당, 언론, 사법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언론 신뢰도는 유럽 국가들의 절반 이하이며 사법 독립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를 넘어 시스템 불신의 국가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할 때 국가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계망이 무너집니다. 관계망이 무너진 국가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사법이 신뢰받지 않으며 교육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민 간 신뢰는 여전히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 관계망은 손상되었지만 국민끼리의 비공식적 관계 기반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기울어진 관계망에 있습니다. 사법이 정치의 시선을 의식하고 언론이 광고주와 진영의 시그널에 따라 움직이고 정당은 조직의 요구에 관료는 권한과 예산에 붙들려 있는 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각 객체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상호 견제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관계망은 국가 운영의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영향과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전체 시스템은 빈혈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구조적 빈혈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부패한 객체가 아니라 부패한 관계입니다. 객체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만 합니다. 2. 한스 모겐소의 원리는 대한민국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고 오직 영원한 이해관계만 존재합니다. 모겐소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은 없고 오직 영원한 이해관계만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원리는 국제정치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내부에서도 조직과 권력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당, 언론, 사법, 관료는 서로 우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어느 정당도 영원히 국가를 위한다는 보장은 없고 어느 언론도 영원히 진실을 추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료 조직도 영원히 공정하지 않으며
사법도 영원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직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권력 지형은 이해관계의 경로로 움직입니다. 정당은 표와 집권을 중심으로, 언론은 광고와 조회수를 중심으로, 사법은 조직 안정과 내부의 이익을 중심으로, 관료는 예산과 권한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공공성과 책임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들의 생존 구조를 지키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집단들은 모두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지 국민 전체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상일 뿐 주체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이론적으로 보면 정당, 언론, 관료, 사법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는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은 이 네트워크 바깥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내부 네트워크는 국민이 아닌 자기들끼리의 관계망입니다. 이 관계망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비가시적 구조입니다. 이해관계 중심 구조는 내부 균형을 파괴합니다. 객체들이 자기 이해를 우선하면 전체 구조의 균형은 국민이 아니라 조직끼리의 폐쇄적 네트워크에서 결정됩니다. 정당은 언론을 활용하고, 언론은 정당을 이용하며, 관료는 정권을 의식하고, 사법은 정치의 반응을 확인하며 움직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관계의 독점입니다. 공적 영역은 이미 국민 없는 내부 생태계가 되었고, 이 생태계는 국민이 개입하지 않는 한 스스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3. 지난 수세대간 보수 진보 모두 국가의 철학을 잃고 이해관계만 남겼습니다. 보수 진보 모두 철학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수세대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철학 없는 정치, 전략 없는 거버넌스, 원칙 없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관계망을 약화시켰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가의 원칙은 세워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도 시장 자유 법치 책임이라는 본원적 철학을 지키지 못했고, 진보도 국가 공정 복지라는 가치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쓰느라 국가 시스템은 방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방향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전체는 정권 중심 또는 지역 중심의 관계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공직 인사와 시스템 관리 실패는 국가 붕괴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객체는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대 동안 공직 시스템은 전문성보다 충성도, 독립성보다 정치성이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독립기관과 감독기관의 중립성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관료 조직은 국민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FEA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얼라이먼트, 사람 프로세스 기술의 조화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직과 기관은 그대로였지만 서로를 견제하거나 협력하는 기능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부 구조의 핵심적 실패입니다. 그 결과 국가의 관계망은 해체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객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본질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자 정당은 국민보다 조직을 보고, 언론은 진실보다 클릭을 보고, 관료는 국민보다 정권을 보고, 사법은 독립보다 자신들의 조직 논리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각 객체는 존재하지만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위기의 가장 깊숙한 구조적 원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문제는 객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관계 철학의 핵심은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관계 철학은 인간과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으로 봅니다. 태양도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고 인간도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국가 역시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정당, 언론, 사법, 관료, 국민이라는 객체는 존재 자체보다 관계 자체가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면 객체는 건강해지고, 관계가 부패하면 객체도 부패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관계가 왜곡된 것입니다. 정당과 언론은 밀착하고 사법은 정치적 시그널에 좌우되고 관료는 정권에 종속되며 국민은 국가와 단절된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객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관계의 오류입니다. 관계가 왜곡되면 구조는 자동으로 붕괴합니다. 관계의 비대칭성은 국가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관계가 균형을 잃으면 국가는 기울어집니다. 사법이 정치에 의존하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언론이 진영에 의존하면 진실은 사라지며 관료가 국민보다 정권을 우선하면 국가는 기능을 잃습니다. 관계의 비대칭은 국가 기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5. 정당 언론 관료는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지선, 총선, 대선 등의 표에 이해관계에 갇혀 있습니다. 정당은 생존의 조건으로 표와 조직에 의존합니다. 국가의 장기 전략보다 당내 권력 경쟁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보다 진영의 이익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정당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본질은 자기 이해를 우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광고와 진영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언론은 광고, 구독률, 클릭 수에 의존합니다. 사실보다 이익을 우선하고 공공성보다 자극적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과 생존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언론 스스로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관료는 권한과 조직 안정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관료는 국민이 아닌 조직을 먼저 보고 정책을 만든다는 교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예산을 축소하는 개혁은 절대 스스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료 조직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시스템 개혁은 국민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6. 그래서 정직한 국민만이 유일한 최종 균형추입니다. 국민은 모든 공적 구조를 초월하는 최상위 주체입니다. 정당, 언론, 관료, 사법은 모두 국민의 권한 위임으로 움직입니다. 국민이 이들의 상위 객체입니다. 국민은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 위에서 전체를 재정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개혁 주체입니다. 국민은 이해관계보다 진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당은 표에, 언론은 이익에, 관료는 권한에 연결되지만 국민은 진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입니다. 국민이 깨어나면 모든 관계는 자동으로 재정렬됩니다. 유튜버 독립 언론인에 의하여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언론은 조작을 멈추게 되며 관료는 국민을 섬기게 됩니다. 국민의 각성은 모든 객체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7. 민초의 집단 지성은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국제적 연구 결과는 집단 지성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집단 지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국민들의 평균 판단이 전문가 소수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공론조사, 배심인제, 시민의회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은 진실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국민의 집단 지성을 제도화했습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북유럽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미국의 배심 시스템 등은 국민의 집단 지성에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는 모델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도록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집단 지성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판단과 판결은 높게 일치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충분한 정보만 제공되면 전문가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집단지성은 국민의 능력을 신뢰할 때 완성됩니다. 8. 그러나 정직한 국민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국민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고소 고발 표현 규제의 사회적 공격은 국민이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장애입니다. 국민이 옳은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보 왜곡과 진영 전쟁이 판단을 흐립니다. 언론은 사실보다 진영 프레임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국민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분노와 혼란에 휩싸입니다. 진실에 닿지 못하면 판단도 불가능해집니다. 국민 간 관계망이 단절됩니다. 국민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세대 이념 지역 직업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정치권이 의도한 구조적 분열 메커니즘이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구 해결은 단 하나, 관계망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정당 관계는 조건부 위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선거 시 국민의 표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조건을 설정하는 위임장입니다. 정당은 국민에게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FE의 성과 참조 모델 PRR을 국민에게 개방하면 정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국민 언론 관계는 능동적 검증자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은 뉴스 소비자가 아니라 팩트 검증자입니다. 시민 팩트 체크 네트워크가 언론을 견제하면 언론은 자동으로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거짓말은 집단 지성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민 관료 관계는 공복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모든 관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집단입니다. OECD는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료 조직이 국민을 하늘 같은 고객으로 대할 때 국가는 정상화됩니다. 10도 결론, 정직한 국민만이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직한 국민이 움직이면 국가 전체의 관계망은 자동으로 재정렬됩니다. 정당은 표에 흔들리고 언론은 이익에 흔들리고 관료는 권한에 흔들리지만 국민은 진실과 정의라는 변하지 않는 중심축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은 유일한 메타 주권자 권력의 권력입니다. 정직한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의 최종 수호자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직한 국민이 많아지면 국가의 방향은 자동으로 바로 세워지고 관계망은 수평으로 정렬되며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이 유튜버 독립언론인 방송을 통해 그 변화를 돕고자 합니다. 정직한 국민이 깨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